만든 거야 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네, 정함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저항본부, 다시 이제 재건된 거죠. 국민저항본부, 우리 지금 현재는 레지스탕스로 지금 불리고도 있지만 그 국민저항본부 가훈본부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나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좀 낯선 면도 있지만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백척간두, 아니 그 이상 그냥 망국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발언할 주제는 망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애국 국민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많이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연단에 가끔 올라갔을 때도 항상 제가 하던 얘기입니다. 하던 얘기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해왔잖아요. 그동안 정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전혀 경험도 해보지 않았던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2년간인가요? 근 2년간 그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쳤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저 거짓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선동에 맞서서 과거 촛불 그 선동에 맞서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게 아닙니까? 우리 그 초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적과 마저 싸울 때는 적이 누군지, 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사실 간첩 문재인 정권이라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사실이죠. 틀린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국민들을 그동안 철저히 기망해왔고 철저히 국민들 속여왔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애국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해서 스스로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중에서는 그때 당시 그들도 나름대로 그게 진실이고 정의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나마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어서 이제 돌아서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죠. 이해찬. 그놈이 그런 말 했잖아요. 보수를 불사르겠다. 그리고 이제 보수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들이 단언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한 그네들이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라는 것이 항상 교만하게 되면은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망구의 진리죠. 모든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된 자가 그렇게 거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지금 보수는 죽었다라고 그들은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만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망구의 진리입니다. 절대 거짓은 진실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마치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종국에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상 진리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을 기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평생을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성인 때까지
평생을 거짓으로 세뇌받았던 그들조차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막상 탈북해가지고 보니까 북한 사회 돌아보니까 모든 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남한행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행에서 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남한에 와서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 스스로 북한의 그 철저한 그 거짓된 선동이 돼서 정말 분노와 그런 어떤 그동안에 쏘갔던 그 자괴감,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마치 평화를 논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뭔가 이제 되는 것처럼 전쟁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런 거 한 1세기는 안 되겠죠. 한 70년 넘게 그렇게 북한 주민들 쏘겨오고 3대 세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 주민,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때 선전하고 얘기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사실과 다른 거짓이었다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김정일, 북한 주민 앞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정말 스스로 정말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또 북한 주민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김정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자기는 권력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것이 거짓의 함정이에요. 한번 우리도 실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던진 것이 결국 계속 커지다가 나중에 정말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에서 자기 스스로 거물에 걸리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이번에 우리 탄핵 정국도 마찬가지였죠. 탄핵 정국 초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제 JTBC가 언론에 이제 방송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 그런 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이 책임자들이 관련 책임자들이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모르겠지. 언론에서 나온 게 10가지 중에서 하나, 2가지밖에 모르네? 그것만 나오네? 설마 그 이후의 내용은 모르겠지. 이거 하나 위기 응변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던진 것이 나중에 3개, 4개 나오니까 아차 해가지고 또 앞에 거짓말을 이것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또 더 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5, 6개, 7개가 탁 던져지니까 그대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항상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왔던 그 이미지, 신뢰의 이미지죠. 네? 믿음의 이미지였죠.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던 거 바뀌네? 달라졌네? 그럼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그런 반감이랄까요? 그 분노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 일반 중도층에 있던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요, 알고 보면 이 모든 이 탄핵 전국에 이걸 공작을 했던 그 세력들이 철저하게 교묘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기획했던 겁니다. 거짓된 세력들은 거짓 수괴들은 그들은 이제 어떤 상대를 만약에 이제 깨부수려고 할 때,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만약 10이라고 한다면, 10가지 정보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폭로해가지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 속성을 알거든요. 사람 심리의 속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1가지, 2가지,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을 먼저 던져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케 하고, 이거밖에 상대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구나라고 오판을 하게 해서 작은 거짓말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게 그들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3, 4개, 4개 던져버리면은 또 그 작은 거짓말 듣기 위해서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제 던져버리면 이게 완전히 민심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말 치명적이고, 어찌 보면 아직 그동안 많은 이제 사례가 있어서 답습해 왔겠죠. 그런 거짓된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오로지 진실입니다. 오로지 진실이에요. 혹시 이제 저희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그동안 많은 뭐 소문들, 좋지 않은 소문들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군생활 통해서 저에게 제 삶의 하나의 큰 교훈이 됐다고 하면 제게 있는 어떤 허물들, 내게 있는 허물들이 있다면 제가 그걸 숨기는 것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제게 작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허물을 숨기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 작은 허물을 숨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진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허물들 드러내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애국 국민들 앞에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말한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자랑할 게 없다고. 혹여나 제가 어떤 이제 제게 주어진 이 소명인데 이 길로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통해서 뭔가 얻는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성과는 저를 그동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이제 지지자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그분들의 몫이라고. 저희 몫은 없습니다. 왜 제가 사실 잘난 게 없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자세로 사실 제가 싸워야 될 적과 맞서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제 작은 허물이든 뭐든 이걸 내가 감추려고 할 때 그게 그들은 날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제 스스로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버리니까 저는 무기가 되겠습니까? 공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제 스스로 인정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정말 저는 이 망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거짓된 그 망국 간첩 문재인 정권에 맞서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싸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산발적 얼마든지 싸움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면은 네? 물론 패배도 많은 이제 그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래요. 우리 다들 우리 대한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민들이 이제 존경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그분께서 하셨던 그 길을 보세요. 그분은 승리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 사람의 부하의 목숨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전쟁에 임할 때에 그 일본군 왜군과 맞설 때에 반드시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때 그분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은 비겁자라고 얘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전백승이었잖아요. 정말 우리 외국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 지금도 사실 저야 한번 1년 넘게 이제 태극기 집회에는 거의 나가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정당 문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 재작년이죠.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니까 몇 개월입니까? 근 20개월 가까이 주말을 다 반납하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어요. 정말 만약에 입장을 바꿔보세요. 바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촛불 세력들이나 그 좌파 세력들이 물론 이제 그들 중에는 정말 조직화되어 있고 선회된 집단이 있는 반면에 우리 태극기 민심,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국민들 우리가 조직화됐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GC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촛불을 들었던 그런 국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20개월 넘게 만약에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됐을까? 벌써 이 나라는 몇 번을 뒤집어도 뒤집었습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20개월 가까이 정말 거리에 그 태양볕에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국민들 계몽시키기 위해서 외쳤지만 결국 결과가 뭡니까? 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였던 그런 민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내부에서 분열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말 그냥 막힘이 없잖아요. 그때 한반도 적화 통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치닫게 하기 위한 거침없는 길을 계속적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 정치적인 경제 관련해서 네? 소득 주도의 성장,
그 기존 변함이 없다. 까지 그런 거만을 떨어도, 많은 국민들이, 중소업자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이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냥 자기의 우익길 가겠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태극기 민심 20개월 넘게 그렇게 외쳤던 그 태극기 민심 결과가 뭐냐고요? 성과가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망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견지해야 될 자세, 바로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누구는 그래요. 저들은 광우병 때도 그렇고 촛불로도 그렇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데, 야 뭐 우리 좀 거짓말이면 어때? 뭐 이 정도 거짓말하면 뭐 어때? 우리가 뭐 문제가 없대. 저들은 더 많은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한테.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네? 어설픈 거짓으로는요, 거짓의 수개와 맞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맞서와야 백전백패죠.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어설픈 거짓으로 거짓의 수개와 맞설 수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 상상 밖의 얘기죠. 이게 팩트입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진실로만 무장해야만이 저 거짓의 수개는 한 번에 단박에 깨부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설픈 거짓으로 만약에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 절대 현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유튜버도 그래요. 우리 애국진영에 많은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행히 많은 뭐 책에도 잡힌 데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데도 있지만,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특정 정당에 속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좋아요. 네? 다 좋아요. 근데 보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애국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튜버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조회수를 보십시오. 조회수를. 네? 최고 많이 조회해봐야 기껏해야 5만회, 10만회입니다. 네? 어떤 건 많이 넣으면 한 15만회까지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20만회 뭐 진짜 뭐 특정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20만회 넘은 경우도 간혹 봤는데, 거의 대부분 뭐 1만회 이하, 몇천회, 5천회 뭐 이게 답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탄핵 정국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진영의 유튜버들, 그들의 조회수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가? 그들은요, 기본이 20만, 30만이고 많게는 100만, 200만 넘어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네? 이걸 본다면은 보십시오. 좌파진영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좌파진영의 유튜브와 우리 우파진영의 유튜브가 있다 치면, 네? 좌파진영의 유튜브 그 조회수가 200만회, 우파진영의 유튜브 조회수는 2만회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주장이 국민들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이들의 주장을 국민들은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정보 나누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제가 무대에 섰을 때 제가 한 번씩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좌파진영이 있죠. 좌파진영. 그들 다 적 아닙니다. 그들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튜버, 좌파진영 유튜버 조회수가 200만회에 이르는 그걸 시청하고 있는 그 국민들, 그들이 다 적이라고요? 그들이 다 빨갱이고 그들이 다 네? 종북 세력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정말 내가 한번 이거 팁을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과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좋긴 한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좌파진영의 의견, 그리고 뭐 노란 리본이라든가 뭐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에 있는 어떤 뭐 페이스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분 또 따로따로 다 타고 들어가 보세요. 네? 그들 중에서 보면은, 찾다 보면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학교 동창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개인적인 삶들을 하면,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들 삶을 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여성분들, 주부인데 이분들 그 실상을 영상,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살펴보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정치 색깔이 나지만 그런 평범한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숱하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들이 다 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문재인 그 정권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물론 일부는 지지했다가 돌이킨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90%, 최소한 90%는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나 이런 것들이 진실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롭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작정 빨갱이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으로 우리를 쉽게 수고 꼴통이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스스로 막아버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90%가 문재인 정권에 철저하게 쏟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정지한다? 야, 니네들 왜 간첩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 이렇게 비난한다? 자, 바로 지금 우리 태극기 그 민심의 문제점의 핵심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었던 국민들끼리 우리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격려하면 뭐 하나요? 네?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탄핵 정부에서 탄핵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귀도 안 기울이고 있고 몰라요. 아예 몰라요.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를 모릅니다. 그나마 정말 또 한 가지 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차피 다 공론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보궐 대선 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선동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저는 분명히 예측했죠. 제 목숨을 건다고. 네? 그게 각하되고, 그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지지도 못할 거라고. 제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제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사실관계 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어. 근데 우리가 외치고, 우리 애국시민이라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국민들이 막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사실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네? 그냥 의혹적이에요. 그것도 한 번만 확인하면 거짓인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막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때려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걸 접했다고 봅시다. 나름대로 그나마 이제 촛불 집회에 막 쏘가서 개망당했다가 노무현 정권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 쏘갔구나 싶어서 이제 태극기 민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동안 내가 못 들었는데 한번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해가지고 딱 봤는데, 부정선거나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상해. 조금만 확인해보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야,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선동하고 있네? 이래버리면은, 안 그래도 거짓에 매몰되어 있던 그분들이 돌아서가지고 우리 정말 진실의 편에 서서 함께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하게 되는데, 되려 우리조차도 거짓된 정보들은 퍼나르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출처도 없는 내용들. 그런데 너무 허다합니다, 지금. 엄청 허다해요. 하다못해 어제 내가 또 우리 동지 한 분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이슬람의 교리 해가지고 13가지 해가지고 딱 한게 어더라고요. 근거 출처는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이슬람 이제 여성을 자기 같은 종교가 아닌 여성이면은 남성이 집단 윤관을 해도 된다 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그런 반인륜 범죄 행위를 그 교리로 담고 있는, 만약에 코란이 정말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종교 집단이 지금 지구상에 지금 존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도 출처를 좀 확인 해봐라. 거기 코란 몇 절 나와 있으니까 이게 팩트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면서 나도 검색을 해보니까 금방 나와요, 금방. 네? 해당 코란 구절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내용들을 우리 애국진영에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물론 우리 애국 국민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한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간첩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 그들은 거짓이라는 데 있어요. 그들은 거짓이라는데. 바로 그 거짓.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 자기네들 그걸 알아요. 자기네는 지금 당장은 국민들 기망했기 때문에, 막 속였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과거에 우리 해방 직후에 그 산발선이 꺼진 다음에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경험 못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있었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북한 지역 주민들은 한마디로 기독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국가를 건국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김일성이가 그 젊은 김일성이가 소련 군부의 힘을 입고 와가지고 그 공산당 소수의 공산당이 다수의 조선민주당 그 자유진영의 그 인사들을 억압하고 살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막 자행된 거예요. 그건 38선 이남에서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놈들 그런 폭력을 자행하지 못했지만 공산주의자 남로당 세력들이 그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를 남로당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운형이하고 박근혜이가. 그들은 막 남한 국민들 그 짓을 쏘게. 야,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이다. 북한의 인민들은 지금 김일성 지도자 영도하에 이밥에 고깃밥에 쌀밥에 고깃밥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거짓말을 기만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경험도 못 해봤던 우리 남한 국민들 다 쏟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자유를 찾아 월남했던 그분들, 그 청년들, 그들이 서북 청년단이거든요. 그분들 남아도니까 깜짝 놀라. 남한 국민들이 거짓에 매몰돼가지고 진실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서 북한의 실상들을 그대로 국민들 알게 한 거예요. 학교나 교회에 가가지고 계몽을 펼친 거예요. 공산주의 실상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체험감을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동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남한 국민의 70% 가까이가 남로당에 가입을 했는데 이 웬걸 진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 내려와서 그걸 전파하려니까 거짓이 곳곳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날 것이 곳곳에서 이제 남로당이 이탈하고 탈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때부터 적색태를 가했죠. 서북 청년단이나 그때 대한청년단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거짓의 약점이 그겁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의 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진실의 작은 물줄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그걸 알아요. 아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이놈들이 마치 태극기 보수신령인 양, 태극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인사인 양 잠입해서 들어와요. 잠입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태극기 민심 안에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거짓을. 여기저기 거짓을 뿌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알고 분별하지 못하게끔. 혹시나 누군가가 이거는 잘못이지 않나요? 사실관계 없잖아. 출처가 뭐야? 근거가 뭐야?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그들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민심이 거짓에 허우적거리게끔 만드는 거. 그럼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에게 쏘갔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데? 태극기 민심도 거짓을 외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정말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거짓에 절대 매몰돼서 안 돼요.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혹여나 그동안 부정선거나 아니면 그거 있죠. 대통령 이제 보궐로 당선됐기 때문에 잔여 임기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단일 선거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선거에는 잔여 임기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게 헌법이 개정되는 그 정신과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남들 법학자라나요? 어떤 여성분이 나서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임기가 끝난 줄 알고 막 그걸 퍼다 나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정말 내가 믿고 정말 의지했던 우리 동지들조차도 그런 거짓에 매몰되는 모습에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하지만 저도 정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네? 저조차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그런 거짓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실로 무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과거에 거짓된, 자기도 뜻하지 않게 거짓된 어떤 선동을 했다든가 참여했던 그런 나름대로 우리 태극기 민심의 지도자들 계신다면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극기 민심 앞에 사과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우리 태극기 민심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한다면요. 나중에 정말 진정한 민심에 역풍을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설령 과거에 본의에 의해서 했던 본의가 아니든 그것이 지금이라도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과거의 어떤 거짓된,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태극기 민심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저항본부 레지스탕스, 우리 정광용 우리 회장님이죠. 박사모 회장님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아직 그는 없지만, 다시 그분이 출소하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 국민저항본부가 다시 재가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 지금 많은 단체로 이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은 목적은 하나거든요.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대의 앞에 서로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세우지 말고 정말 조만간 때가 저는 올 거라 믿습니다. 정말 그 대의가 눈앞에 보일 때 우리가 사사로운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특정 단체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걸 결정을 못 한다면은 지지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한 곳으로 뭉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답습하지 않고 정말 이기는 싸움,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진짜 만국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말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도 곧 다가올지 모릅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마칠까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북 관계에서 가지고 마치 이제 지금도 뭐 최근에 뭐 2차에 걸쳐서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제 전쟁 없는 평화 통일 해가지고 뭐 북핵을 폐기할 거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많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애국 진영에서 우리가 정말 견지해야 될 대북관이 있습니다. 대북관. 저는 그전에도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뭐 새누리당 이제 강원도당 위원장 자격으로 TV 토론회 한번 나간 적이 있지만 거기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이놈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지, 사실 그것만 우리가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아주 정말 더러운 위선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요, 물이 총 맞지 않았거든요. 그분들 90%는 돌았습니다. 네? 과거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2004년, 네? 물론 그때 우리가 박사모가 만들어졌지만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10%도 안 됐잖아요. 노무현을 지지하던 국민들조차도 그들은 머리 총 맞은 사람, 어리석고 양심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문재인의 거짓이 뭡니까?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 마치 뭐 평화롭게 다시 뭐 개성공단도 뭐 재개하느니 뭐 별별 얘기들 하는데,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 왜 남한 경제를 자칭 그들은 진보라고 얘기하죠. 그 진보 진영이 남한 경제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일으키는데 일조한 게 있나요? 과연 있습니까? 우리 역사를 돌아보자고요. 없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역사적인 결단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서 정말 경제에 획을 긋고자 했을 때, 그때 당시 뭐 김대중이나 이런 자들은 돌에 들어 누워가지고 날 밟고 가라면서 반대했던 자들 아닙니까? 네? 그들은 남한 산업 경제 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조차도 결국은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 경기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IMF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김대중 때부터. 네? 김대중은 그 이유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 통해서 그들의 실체, 그들은 솔직히 북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 동포들, 그분들 남의 나라 아닙니다. 우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 북한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외면해 왔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그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지네들 무슨 경험이 있나요? 네? 남한 국민들, 남한 경제의 어떤 이런 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일체의 경험도 없고, 고작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민주 아닙니까? 인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도 인권을 보여야 된다, 뭐 해가지고 외친 자들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럼 그들이 대북관 관련해가지고 그들이 외쳐야 될 게 뭡니까?
네? 북한 인권이죠. 북한 동포들 겪고 있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놈들이 그동안 남한에서 뭐 민주화, 뭐 열산이 뭐 이렇게 외치던 그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니 3대 독재 체제에 있는 김정은이한테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문재인이가 정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야 3대 독재제 그만해라. 너무 해먹지 않았냐? 이제 독재 체제 또 일당 체제 접고 다당 체제고 인정해라.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국민들 그걸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 보수진영력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그걸 요구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대북과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수진영에서, 또 애국진영에서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가, 북한 인권 우리가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건 사실 경험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경험이 없는 우리가 외치다 보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려요. 공허한 메아리가.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인권 외치면요. 걔는 장난 아닙니다. 조직력이. 전 세계에 있는 조직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요. 연대해가지고 기자회견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들의 역량이라면 북한 인권 금방 개선돼요. 네? 자, 그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항상 저는 우리 기본적인 대화의 자세가 그렇잖아요. 남을 탓하기 전에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내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하고 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상대도 얘기한다면 상대방도 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안 연다면 제3자가 지켜보는 제3자가 뭐라고 보겠어요? 네? 금방 분별하죠. 네? 누가 옳은지 금방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는 남한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 남의 나라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 물론 북핵이라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압박하고 있어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죽고 가지만 하지만 김정은의 그런 멍청한 그 북핵의 노름 때문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우리는 뭐 남한에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북한 주민들은 그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전 세계가 경제 그 제재를 가는 바람에 지금 당장 한 끼 먹을 그 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은 쌀이 넘쳐나잖아요. 네? 왜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진영, 우리가 애국진영,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모든 것들이 다 경제 개발해야 되는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비용 아닙니까? 다 비용.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어떤 뭐 산림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그 지원하는 거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정말 그 100년대게 대한민국이 남북의 자유, 평화, 통일 되는 그 시대,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남한 국민들 의식을 개혁했듯이 북한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면서 북한의 농업이나 이 산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도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문재인 정권 저놈들이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퍼주기예요. 퍼주기. 그냥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위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국진영이, 우리 보수진영이 우리가 뭐 김정은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정말 통일된 한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로드맵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를 하면서, 자, 우리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외면해왔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남한이 최소한 남아놓은 쌀, 북한 지원해주자. 우리가 먼저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대북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깨워 나간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야, 북한 인권 문제, 북한 민주화 문제, 문재인 정권, 니네들이 해봐. 니네들 많이 경험 있잖아. 니네들 노후 살려서 해봐. 국민 앞에 우리가 그걸 외쳐보십시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문재인, 그렇게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고맙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문재인 정권 못하죠. 왜?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네? 북한 인권,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야, 이제 북한 인권들, 그러니까 요독 수용소를 비롯한, 정치 수용소를 다 개방해라. 없애라. 문재인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김정은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 민주화 운동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때
그때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 딱 판단하는 거예요. 중도에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국민들이 대북 관련해가지고, 야, 정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맞아. 북한 경제개발, 맞아. 너희들 경험 있잖아. 너희들 나서야지. 잘하고 있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 걔네도 그렇게 민주화 외치면서 80년대 우리 영화도 나왔잖아요. 뭐 1980인가? 영화 그걸 통해서도 민주화 운동, 민주화 열사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이 북한 민주화 운동에도 말 한마디도 못하네. 이거 뭐야? 당신들 정말 진정성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들의 문재인 정권 저 더러운 거짓과 위선을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지금의 이 전국, 이 탄핵 전국을 비롯한 이 망국에 처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도 웃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정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호소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 맞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국민 앞에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그것도 북핵 위기로 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위태로우니 국회에서 정말 안정된 절차를 거쳐서 퇴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 그분 스스로가 얘기한 바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한 그 차원은요, 지금 지금 정치인들 그들의 그 도덕적인 기준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대한민국과 정말 결혼했다. 아니 부모님, 부모님마저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결국 헌신하다가 그렇게 비명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권력력이 있어서 대통령직과 올랐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이런 국민 앞에 실망을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횡령하거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그분의 도덕적인 기준에 그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1심에 거쳐서 2심 판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가성으로 받은 것 없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탄핵을 지지했던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말 여성 대통령이자 그분이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런 옥고를 치룰 만큼 그만큼 큰 죄인가요? 또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국민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범죄해놓고서도 안 했다고, 모른다고 계속 발뺌하고 외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정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이런 실태를 이걸 내버려 두면서 북한과의 남북 평화통일, 북한 인권, 모든 걸 다 우리 포기할 건가요? 남한의 인권? 정말 문재인 저놈이 하는 길로 간다면은 우리는 적화 통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은 절대 권력을 놓지 않을 거니까요.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겁니까? 제가 현수막에도 그랬던 내용들 있죠.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 망구의 진리입니다. 평화를 누리려면요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 제일 1위잖아요. 누구도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는 지키는 겁니다. 정치하는 것이고 구걸하는 게 아니죠. 구걸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저놈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저놈이 대한민국 모두를 김정은의 노예로 만들려고 평화를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끝으로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짓과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그 내용 중에 거짓과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이함이 있었다면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거짓의 편에 섰던 그리고 거짓을 주장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 사실 인정하고 지금이야 당장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실과 정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 거짓의 수괴인 그 간첩 문재인 정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고 진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태극기 민심에 다시 하나로 뭉쳐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 그것만 굳건히 부여잡아야 됩니다. 우리 동지들 간에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비난하거나 정지하기보다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동지로 다시 뭉친다면 분명히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로 뭉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말 것입니다.